자, 5-2단원에 보면 신문과 광고로 매체 읽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우리가 지금 학습할 내용은 첫 번째는 신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서 광고의 특성이 뭔지, 자, 요거를 지금 우리가 알아보려고 하고 있고요. 자, 매체에 보면 어떤 글쓴이의 관점이 들어있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관점을 지금 파악해가지고 글을 쓰자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그래서 글을 파악하는 것. 자, 밑에 보시면 지금 어떤 사람이 지금 헌혈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누군가의 심장은 이곳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자, 이런 광고를 우리는 공익 광고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 광고의 목적은 무엇을 위해서? 자, 아랫부분에 보시면 헌혈을 독려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어떤 상업적인 광고도 있지만 어떤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피가 좀 많이 필요하단 말이죠. 자, 그래서 헌혈을 좀 많이 합시다. 이런 어떤 독려하는 공익 광고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랫부분에 내려가시면, 자, 우리가 매체에 대한 개념이 있고요. 자, 매체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자, 먼저 매체가 뭔지 개념을 정리합니다. 자, 매체의 사전적 의미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사물을 전달하는 수단이나 방편. 자, 이것을 우리는 뭐라 한다? 자, 매체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매체의 종류에는요, 자, 상당히 좀 많네요. 자, 첫 번째는 지금 인쇄매체가 있는데요. 자, 신문이나 잡지, 서적 등을 우리는 인쇄매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인쇄매체는 자, 이것은 보존이 쉽고 반복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억 효과가 높다는 특징이 있네요. 자, 두 번째, 자, 라디오, 텔레비전과 같은 뭐가 있다? 방송 매체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지금 대량의 정보를 집단적으로 신속하게 전달할 수 있죠. 자, 그래서 누구나 지금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킨다면 전국에 있는 어떤 시청자나 자, 더 나가서 멀리 지금 어디 있는 외국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이것을 볼 수가 있단 말이야.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가 SNS 또는 블로그, 이메일 등과 같은 인터넷 매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인터넷 매체는 자, 정보의 전달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파급력 또한 매우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래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매체가 그만큼 다양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의사소통 방식도 다양해질 수밖에 없어요. 자, 그래서 오늘날 매체는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극복하여 많은 정보를 공개적으로 동시에 전달한다는 특징과 다양한 계층의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다는 특징을 갖고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보면, 자, 이 중에서 쌍방향 소통이 가능한 건 어느 게 있을까요? 인쇄 매체, 방송 매체, 인터넷 매체 중에서 인터넷 매체죠. 인터넷 매체는 쌍방 소통이 가능하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의 또 특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매체 자료를 바르게 읽기 이렇게 나왔는데, 자, 우리는 매체를 통해 많은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게 되고요. 자, 하지만 매체가 언제나 중립적이고 객관적 진실만을 나타내주지는 않는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매체 자체를 우리가 비판적으로 읽어야 되는 자, 그 이유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는 메시지의 생산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가 작용을 하게 되고 또 다양한 집단의 관점과 견해가 반영되기 때문에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 이해관계와 그 다음에 다양한 집단의 관점과 견해가 반영된다. 자, 그래서 자,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나 여기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따라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 첫 번째, 자, 매체에 드러나 있는 글쓴이의 관점. 두 번째, 메시지의 표현 방법이 타당한지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자, 밑에 그 기준점이 뭐가 있냐면요. 자, 판단 기준입니다. 자, 신뢰성. 자, 그것이 정보가 믿을 만한 내용인지 이걸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신뢰성이라고 하고요. 또 제시된 정보가 이치에 맞고 옳은지. 자, 이것을 보는 걸 우리는 타당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시된 정보가 도덕이나 풍속을 해치는 내용은 아닌지. 자, 이걸 따져보는 것을 윤리성. 자, 그 다음에 제시된 정보가 속되고 저속하다고 그러죠. 자, 뭔가 지금 수준이 낮거나 이렇게 또는 품위가 낮은 내용은 아닌가 하는 저속성 이걸 따져봐야 되겠고 저속성은 저속성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저속성이 있다는 것은 좋은 건 아니란 얘기야. 자,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지나치게 너무 상업적인 내용은 아닌지. 자, 이것이 바로 매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읽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장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에서 이제 신문과 광고로 매체 읽기 부분인데, 자, 그 중에서 자, 먼저 우리가 신문 기사 바르게 읽기. 자, 그리고 어떻게 읽는 것이 신문을 바르게 읽는 거냐. 자, 이거에 대한 이야기네요. 자, 왼쪽을 먼저 잠깐 보시면, 자, 우리가 그 보도 기사 같은 걸 보시면, 이 보도 기사의 구성일 때, 자, 먼저, 자, 표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본문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표제라는 것은 뭐냐. 자, 우리가 헤드라인이라고도 하는데, 바로 그 신문 기사의 바로 제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본문의 내용을 압축한 문장으로서 정확하고 간결하며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할 수 있는 내용이 돼야 됩니다. 자, 이런 걸 표제로 정리해야 되고, 또 때에 따라서는 표제 말고 이걸 보충해주기 위해서 부제를 설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문이라는 것은, 자, 리드라고도 하는데, 자, 말 그대로 요약입니다. 어떤 내용에 대한? 본문에 있는 내용 있죠? 이 본문의 내용을 육가원칙에 따라서, 자, 이 육가원칙에 따라서 이것을 요약적으로 작성하는 게 바로 전문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본문의 내용은 전문에 포함된 내용에 기초해서 세부적이고 그 다음에 상세하게 기술하는 문장을 우리는 본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리고 그 뒷부분에 해설이 붙기도 하지만, 자,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 이렇게 기사의 구성 요소로서 표제, 전문, 본문 이 세 가지를 들고 있네요. 자, 본문 들어갑니다. 자, 신문은 표제나 기사 내용 또 사진을 지휘한 요소로 한대요. 자, 그래서 아까 왼쪽에 있는 지금 기사의 그 구성과는 약간 달라요, 지금 의미가. 자, 신문은 표제, 기사 내용, 그 다음에 사진을 주요 요소로 해서 삶의 현실을 드러내는 매체인데, 그러나 신문이 세상의 모든 현실을 다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자, 왜냐하면 그 가운데 어느 것을 기사화할지 선택하고 결정하는 과정을 거쳐야 될 겁니다. 자, 이게 바로 뭐가 들어간다? 그 신문사에 또는 어떤 그 편집자에 의한 기자나 편집인의 어떤 관점과 의도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다면 신문을 바르게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자, 신문에서는 자, 편집인의 가치관이나 관점이 개입되므로 이것이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지를 자, 우리가 어떻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먼저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지면의 배치입니다. 자, 편집인이 이 기사를 왜 일면에다 배치했나? 자, 신문은 지금 한 면이 아니죠. 그 다수의 면으로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그 중에 가장 그 편집자나 아니면 기자가 무엇을 맨 앞장으로 맨 일면에 떠났다는 거 그만큼 탑 기사로 실었다는 얘기니까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먼저 파악을 해야 될 거예요. 또 어떤 기사를 왜 하단에 단신 기사로 처리했는지 이것도 마찬가지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편집인의 관점과 의도는 자, 표제, 바로 이 제목에도 잘 드러나는데 자, 신문에 실린 기사는 여러 현실 가운데 선택되어 기사화된 것이므로 그 관점과 의도를 독자들의 눈에 잘 띄게 만들려고 합니다. 따라서 표제는 자, 신문의 어떤 본문 내용을 자, 본문의 내용을 자, 어떻게 해야 되고요? 자, 압축해서 관점이 지금 핵심적으로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 표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자, 동일한 어떤 사안을 다른 어떤 신문을 보면 표제와 본문에 담긴 편집인의 관점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게 되는데요. 자, 아래의 경우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자, 여기 가로 하나만 치고 갈게요. 자, 표제 이렇게 해놓으시고 자, 왼쪽에는 지금 한겨레 신문이 하나 보이고요. 자, 오른쪽에는 지금 한국경제신문을 지금 이렇게 두 개를 제시를 했네요. 둘 다 표제 부분인데 자, 왼쪽에는 복지 예산 100조가 넘었지만 자, 뭐뭐지만 이렇게 해서 복지 예산이 어떻다? 자, 부족하다는 관점을 지금 보여주는 것 같고요. 자, 오른쪽에서 이 한국경제신문은 자, 무상 보육, 그 다음에 반값 등록금에서 복지 분야 예산 자, 100조 시대로 돌파했다. 이런 내용이니까. 자, 이건 복지 예산이 지금으로도 충분하다는 관점을 쓰고 있네요. 자, 두 신문의 이 표제는 예산 문제에 관해 서로 다른 관점과 의도를 드러내고 있는데, 자, 이것이 다른 이유는 뭐 때문에 그렇대요? 자, 이 사안을 바라보는 편집인의 관점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왼쪽은 복지 예산이 아직 부족하다는 관점, 오른쪽 기사는 복지 예산이 충분하다는 관점. 자, 이걸 드러내게 되겠죠. 자, 다음 장입니다. 자, 두 번째. 자, 표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본문이 있어요. 이 본문에는
표제의 관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 기자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로 사실을 끌어오기도 하고 전문가나 관련자의 어떤 견해 등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자, 이게 이제 본문의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사진도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이 인쇄 매체다 보니까 여기다 사진 같은 거를 이렇게 집어넣을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자, 여기도 마찬가지 특정한 관점이나 의도가 드러나기도 합니다. 한 장의 사진은 수많은 말이나 글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는데 사진 기자가 피사체를 잡는 각도에 따라 자, 어떠한 대상을 잡는 각도에 따라 관점과 의도가 드러나며 편집인이 그 사진을 신문에 실을 때 사진의 크기와 위치 등을 결정하는 것도 이 관점과 의도가 드러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자, 아래 그림을 먼저 봅시다. 자, 지금 어떤 노인의 손이 하나 보이죠? 자, 그런데 자, 아래 부분에 보시면 자, 여기 있는 요 사진을 보니까 노인 같지가 않죠? 어떤 젊은이의 어떤 사진을 붙이고 있네요. 자, 그렇다면 자, 이걸 통해 지금 드러내고자 하는 게 뭐냐? 자, 오른쪽 보면 자, 이 사진은 노인 취업 박람회에서 구직자가 이 구직자라는 건 직업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자, 이런 사람이 자신의 젊은 시절 사진을 이력서에 붙이는 것을 기자가 찍어서 보도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구직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젊은이란 얘기예요? 노인이란 얘기예요? 노인이란 얘기죠? 자, 그래서 자, 사진 기사의 제목은 사진도 마음도 청춘이건만 이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 기자는 이 주름진 손과 그 다음에 인물의 젊은 시절의 사진을 대비하여 자, 대조를 해서 자, 독자들에게 바로 이 노인들의 어떤 취업 문제가 그만큼 절실하다는 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담았네요. 자, 신문 기사에 서로 다른 관점과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은 자, 독자에게 오히려 더 좋은 일일 수도 있어요. 자, 왜? 사회 현상을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다양한 관점으로 우리가 접근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한단 말이야. 자, 일단 독자는 신문을 읽을 때 신문의 관점이나 내용이 자, 편견에 치우치지 않았는지, 자, 그래서 어느 특정한 한 부분으로 이게 치우치지 않았는지, 자, 이것을 판단하면서 신문 기사를 읽어야 될 겁니다. 자, 이번에는 지금 두 번째 광고 바르게 보기입니다. 광고문으로 넘어왔어요. 자, 아까 우리 처음에 광고의 종류에는 상업 광고도 있고 그 다음에 공익 광고도 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자, 이게 상업 광고가 됐던 공익 광고가 됐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 바로 자, 설득을 목적으로 한다는 것. 자, 그래서 광고는 매체를 이용하여 제품의 기능이나 그다음에 서비스의 어떤 종류, 그다음 기업 이미지 등을 소비자에게 알리고 궁극적으로 소비자가 특정한 행위를 하도록 설득하는 행위입니다. 아까 처음에 나왔던 그림에서는 헌혈을 하도록 유도를 하고 만약에 이게 상업 광고라면 어떤 상품을 구매하도록 유도를 하겠죠. 자, 그런데 광고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면 소비자들은 광고에 무방비로 설득을 당할 수도 있으므로 광고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태도가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자, 주의할 거, 자, 이 비판적이란 말은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게 타당한 근거, 여기에 따라서 혹시 왜곡된 내용이나 과장된 내용, 또 허위적인 내용은 없는지를 우리가 찾는, 이걸 어떻게 판단하면서 읽는다는 뜻이지, 이걸 무조건 부정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자, 비판적으로 광고를 바라보려면 먼저 자, 여기는 광고의 목적과 그 다음에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광고의 홍수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광고에서 이야기한 관점으로 대상을 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내용은 지금 어떤 상품에 대한 구매를 유도하는 이런 광고인데 이것을 어떤 공익 광고랑 이런 걸 지금 착각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이건 좀 잘못된 어떤 읽기다 이런 얘기고요. 자, 두 번째, 광고에 사용되어 있는 설득 전략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자, 광고에서 자, 많이 쓰는 설득 방법 가운데 하나는 광고에 등장하는 사람의 권위나 인기를 광고하려는 대상과 연결짓는 것인데, 자, 이 안에는 지금 뭐가 들어갈 수가 있냐면, 자, 전문가를 등장시켜 제품의 신뢰감을 높이는 경우. 자,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예를 들어 의사나 이런 사람 같은 경우가 어떤 그 약 같은 거 광고가 나올 수 있죠?
자, 이렇게 이런 경우나 의약품 광고를 하거나 이러면 뭔가 좀 신뢰감이 높아질 수 있단 말이야. 자, 또 유명인, 또 연예인 같은 걸 통해서 어떤 모방 심리를 자극하거나, 자, 거꾸로 이제 아주 이 주변에 있는 평범한 사람을 내세워서 이 친근감에 호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 그리고 재미있는 어떤 언어적 표현이나 또는 반전의 상황으로 웃음을 유발하거나, 자, 그리고 또 동일한 문구나 상품명, 전화번호 등을 반복적으로 우리가 보여주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이 전화번호 같은 경우 계속 반복적으로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 소비자들의 머릿속에 이것을 각인을 시킨단 말이야. 자, 소비자에게 강한 인상을 남기는 전략을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이외에도 자, 사람들의 어떤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보험 광고 같은 경우가 그런 게 많은데, 자, 지금 어떤 치매, 자, 앞으로 노인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또는 어떤 우리가 상해보험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우리가 사고 날 수 있는 이런 걸 계속 강조를 하다 보면 왠지 불안감을 자극하게 된단 말이야. 또 사람들의 감성에 호소하여 공감을 이끌어내거나 또 기발하고 참신한 내용과 형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끄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아랫부분 광고의 설득 방법은 어떤 매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자, 이것을 세부적으로 나눴는데요. 자, 먼저 인쇄 매체입니다. 자, 우리가 인쇄 매체는 자, 어떤 제한된 지면을 활용해야 하므로 자, 인상적인 이미지의 배치와 그 다음에 글자체, 그리고 글자의 크기 등의 변화 등을 주요한 방법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왼쪽에 자, 보니까 이건 칫솔 광고가 아니라 뭐래요? 껌을 광고하는 거였네요. 그래서 자, 씹으면서 이딱자 이렇게 나왔는데, 자, 이것은 지금 칫솔 이미지를 칫솔과 연결해서 껌을 씹는 것이 칫솔질 하는 것과 같다는 걸 연상시킵니다. 결국 이것도 상업 광고였네요, 결국은. 자, 그리고 이를 씹으면서 이딱자라는 문구로 간결하게 이야기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적인 이미지와 그 다음에 여기서 간결한 문구. 자, 이걸 통해서 지금 광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랫부분에서는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 부분입니다. 자, 음성 매체를 통한 광고의 경우는 자, 음성 언어와 음악을 주로 사용하므로 자,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또는 자, 음악을 지금 활용해서 사람들이 쉽게 알아듣고 따라갈 할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래 이거 텔레비전과 같은 영상 매체가 있는데요. 자, 영상 매체는 여기는 영상, 어떤 화면뿐만 아니라 뭘까지 집어넣을 수 있어요? 그 안에다가 우리가 아까 음성 매체도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문자도 활용할 수가 있다 보니까 자, 음성과 영상 그리고 문자 언어를 모두 활용해서 자, 시각적 그다음에 청각적으로 강한 인상을 주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또한 이야기 구조를 활용하거나 다양한 방법의 시청각적 효과를 설득 전략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자, 최근 활용되는 인터넷 매체는 자, 알림창 등의 새로운 방식을 활용하여 자, 소비자의 눈길을 끄게 되고요. 자, 거기다가 또 뭐까지? 자, 이 링크 있죠?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어떤 화면에서 다른 화면으로 바로 전환이 될 수 있도록 이동할 수 있는 링크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설득 전략이 잘 사용된 광고라 해도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에요. 자, 이건 여러 가지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활용을 했지만 자, 그 안에 이 어떤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거나 또 과장되거나 또는 왜곡된 잘못된 사실을 광고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보게 될 때가 있는데 이러한 광고들이 효과적인 설득 전략을 사용했다 해도 바람직한 방법으로 설득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자, 비판적인 안목으로 광고의 바로 신뢰성과 타당성, 자, 이걸 따져보는 태도가 우리가 필요할 겁니다. 자, 여기 다시 가로로 묶어놓을게요. 신뢰성, 그 다음에 이렇게 타당성,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자, 아랫부분 내려가시면, 자, 신문기사를 바르게 읽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냐 그랬으니까. 자, 먼저, 그러니까 신문기사에는 어떤 신문 기자나 또는 사진 기자, 편집인의 관점과 의도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자, 이런 의도, 이게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겁니다. 자, 그리고 신문에 드러나 있는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자, 먼저, 자, 여기 신문의 지면 배치를 먼저 살펴보는 방법, 그 다음에 밑에 여러 신문 기사의 표제와 본문을 비교하는 보는 방법, 그 다음에 사진을 살펴보는 방법. 자, 그래서
자, 신문기사의 어떤 여기에다가 관점이나 내용이 편견에 혹시 치우쳐 있지 않는지 이걸 판단하면서 읽는 방법도 결국 신문에 들어간 관점을 파악하는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자, 요 2번은 별표 1,000원씩 한번 좀 세부적으로 좀 보셔야 될 부분인데, 자, 여기서 인쇄 매체는 자, 인상적인 이미지의 배치나 글자체와 그 다음에 글자 크기의 변화를 활용해서 설득을 하는 전략을 사용하게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음성 매체인 경우는 자, 같은 내용을 반복하거나 음악을 활용함으로써 설득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영상 매체의 경우는 자, 어떤 설득 전략을 사용한다? 자, 이야기 구조나 또는 다양한 방법의 시청각 효과를 활용하죠. 자, 마지막 인터넷 매체의 설득 전략은 자, 알림창 기능이나 또는 링크 이걸 활용하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자, 바로 이번에 광고를 올바르게 보는 방법인데요. 자, 우리가 광고는 이제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광고 내용의 어떤 신뢰성과 타당성을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광고의 목적과 의도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자, 그리고 거기에 사용된 설득 전략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 자, 그리고 자, 이 두 가지가 의도가 들어갔다 할지라도 파악이 됐다 할지라도 자,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지, 자, 허위적인 내용은 없는지 또는 과장 또는 왜곡된 내용은 없는지, 자, 이걸 살펴봐야 될 겁니다. 자, 목표 학습해 보시면 자, 지금 동일한 어떤 사건에 대해서 지금 가하고 나의 신문 기사의 내용이 좀 달라요. 입장이 좀 다르고 있는데, 자, 왼쪽 핵심 정리를 바로 좀 보면, 자, 기사문이었고요. 자, 이 상황에서 그 803 구름다리 건설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가에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고요. 자, 거기에 비해서 나는 우호적, 즉 긍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먼저 가의 내용에 왔더니, 자, 지금 사진을 봤더니 지금 어디에? 자, 이걸 반대하는, 자, 막 개발하는 것을 저지하는 대책위원회의 어떤 사진을 여기다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803 구름다리를 지금 놓으려고 하는데 대구시에서 자, 이 시민 사회 단체들이 여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있대요. 자, 그러면서 자, 밑에 시민 사회 단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앞산 803 막개발 저지 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자, 이걸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였어요? 자, 이 파란색 부분에 보시면 자, 이런 여기 구름다리가 이렇게 건설이 되면 경관이 크게 훼손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K2 어느 정도 뭐 이걸 통해서 많은 방문객이 증가하고 그다음 관광적인 어떤 이런 혜택을 본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보다는 뭐가 많대요? 케이블카 이용자만 늘려서 사업자의 배만 불릴 가능성이 너무 크다는 지적을 했어요. 자, 그리고 더 큰 이유는 바로 이거죠. 자연 환경 훼손과 자, 생태계 파괴 이런 우려의 목소리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 김 교수의 어떤 인터뷰 자료를 여기다 집어넣습니다, 지금. 자, 이걸 통해서 자, 맨 마지막 부분. 자, 결국 이 시민단체나 전문가 등 여론을 수렴해서 환경 영향 평가와 설계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고 했으니까 자, 결국 대구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니까 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대책을 마련해 놨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보도를 했네요. 자, 그 다음에 나아가겠습니다. 자, 나 부분에 보시면 자, 이 부분에서는 지금 일자리 창출과 그 다음에 만약 여기 803에다가 구름다리를 건설하게 되면 자, 그만큼 어떻게 일자리를 더 창출할 수 있고 자, 지역 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보고 있네요. 자, 그리고 더 나가서 자, 여러 가지 어떤 이걸 통해서 140억의 어떤 자, 예산이 지금 투입되는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민 환경 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이걸 간단하게만 지적을 했어요. 자, 이거보다 대구시의 의견을 더 크게 지금 부각을 해놨는데, 자, 관광개발팀장은 우리나라의 구름다리가 50군데가 있는데, 최근에 건설한 욕지도나 뭐 다른 지역, 경기도 파주 등에는 이 관광객들이 증가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 그렇다면 이 803의 구름다리 건설은 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자, 이렇게 지금 예측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개의 상황인데, 자, 가로 1번에 내어보시면,
자, 두 개의 관점을 지금 비교를 하겠대요. 자, 이 중에서 근거를 정리했는데, 자, 가에서는 관점 803 구름다리 설치를 반대하는 입장이 되겠죠. 자, 그 이유로서, 자, 첫 번째는 지금, 자, 자연 경관 훼손의 문제, 자, 그 다음에 여기 방문객이 증가한다고 하지만 그것은 너무 미미하다. 자, 그 다음에 사업자만 이득을 볼 가능성이 너무 크고, 자, 또 자연 환경이 훼손되고, 생태계 파괴에 어떤 문제가 생길 것이다. 이걸 근거로 해서 반대에 나섰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에서는요, 찬성치게 되는데요. 자, 이것을 통해 관광객도 증가함으로써 일자리가 창출이 되고, 자,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또 관광 자원의 어떤 활용도가 더 떨어진다는 의견이 많았던 이 803 케이블카의 활용도를 더욱 높일 수가 있다는 것. 자, 이걸 통해서 찬성 측의 입장을 들고 있네요. 자, 각각에 대한 표제를 만든다면, 제목을 만든다면, 자, 가는 지금 반대 입장이 되는 거니까, 자, 803 자연 환경 훼손하는 구름다리 건설, 자, 처리해야 한다. 자, 이렇게 읽겠고, 자, 나에서는 반대로 구름다리 건설을 해야 된다. 그래서 지역 경제를 살려야 된다. 자, 이런 표제어를 내세울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자, 2번 부분에 보시면, 자, 지금 어떤 계단 부분이, 이렇게 계단에다가, 자, 여기다가 지금, 자, 문구를 봤더니, 지금, 여기 에베레스트 산이 지금 보이네요. 누구에게인가 이 계단은, 자, 이것은 뭐가? 에베레스트 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정말 이렇게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만큼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 계단 한 칸 한 칸 올라가는 것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광고가 어떤 내용을 홍보하고 있는 거냐 그랬으니까, 자, 이것은, 자, 맨 마지막 부분에 이 장애인의 보행권을 보장해주는 사회 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이것을 내용을 홍보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광고 문구에서 지금 이 두 가지 기준. 자, 이것이 지금 근데 광고 문구 부분에서도 의도에 지금 잘 맞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미지 면에서도 어떻게 돼요? 자, 이것도 의도에 맞다고 지금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 이걸 평가 항목으로 지금 세부적으로 나눴더니 자, 이것이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거냐고 했으니까 자, 객관적이려면 어떻게 돼? 어느 한쪽에서만 볼 수는 없어요. 양쪽을 다 지금 봐야 되는데 이건 장애인의 다리가 불편한 장애인의 입장에서 주관적으로 계단이 이 에베레스트 산처럼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객관적 사실의 전달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별 하나밖에 못 받았네요. 자, 그 다음에 광고에 과장이나 허위 광고가 있냐 그랬으니까 자, 이것도 약간 과장적인 내용이 담겨져 있긴 하죠. 자, 그 다음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은 없기 때문에 외령 편견 부분에 대해서는 별 4개를 받았지만 약간 과장적인 내용이 담겼기 때문에 별 3개를 받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지금 우리가 적용학습 부분인데요. 자, 이건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 정리 마칩니다.